근데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야. 그거 고유종 아니잖아. 어쩌면 다른 종에 속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앞에 보면은 발견된 것들이 굉장히 어린 형태의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얘네는 다른 종에 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 거잖아. due to 뭐 때문에 아직 다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반박하고 있거든. 그래서 고유한 종으로 지정하게 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34번에 2번이었습니다. 계속합니다. 35번 관련 없는 문장을 여러분에 가보자. 생물 결과는 빛의 발현기가 살아있는 유기체에서요. 바이오 붙으면 생물이고요. 루미네센스가 빛이 비춘다라는 어원을 가진 거야. 그래서 생물 발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서 빛이 이미션, 방출되는 것이다. 정의 내렸네. 근데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종들은 빛을 생성하거나 그들 스스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세포 안에 생겨나는 또는 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빛을 생성하는 박테리아. 수식해주면 된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종은 either A or B. 그치? 그들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빛을 내든가 아니면은 이런 빛을 내는 박테리아와의 공생관계에 의해서 빛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설명을 해줬네. 요게 오늘 하고 싶은 주제죠. 그래서 반딧불이는 유기체의 좋은 이시가 빛을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대부분 이제 짝을 유혹하거나 포식자를 가까이 오지고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예시가 파이어플라이였고요. 이번 그것은 빛을 연출하는 전기가 있다. 그것의 복부에 유발되는 헤린이라 불리는 효소가 결합할 때 산소와 그리고 다른 유기혼합물과 결합할 때 유발되어지는, 그치? 설명하고 있다. 1번, 2번 연결 갖고 있습니다. 둘 다 파이어플라이에 대한 설명. 근데 또 다른 유기체는 비난할 수 있는 하와이의 먹텔 스퀴드라는 것이다. 종류다, 그치? 근데 장기를 가지고 있는 빛을 내는 그리고 의존하는 공생하는 박테리아의 기능이요. 그러니까 얘네가 빛을 내는 것이 자기 그러니까 세포에서 발생하는 어떤 화학적 반응에서 자기가 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 빛을 만들어내는 박테리아와의 공생관계로 내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복부에 그런 게 있다. 자, 자기 세포로 하는 거고 여기 하와이안 법테일이라는 스퀴드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박테리아에 의존을 하고 있네. 4번 사실 유기체의 대부분 종류는 박테리아부터 사과와 같은 해양 vertebrate 척추동물 척추동물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정말 발광이 가능한 맞아. 쓸데없는 거 얘기하고 있다 그죠? 5번 이 박테리아는 오징어의 밑에 거주한다. 그리고 이제 그 주체자의 빛을 방출하는 전기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빛을 생산한다. 오징어를 위해 그 밤에 사냥할 때 쓰려. 오징어가 사용하려고 사냥할 때 호스트, 숙주, 여기 공생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건 4번이다 그지? 5번에
These 박테리아가 그 3번에 나오는 하와이안 복테일 스퀴드 얘는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심바이오틱 박테리아에 의존한다라고 했다. 그죠? 이 박테리아가 어디 사냐라고 했더니 오징어 밑에 살고 있는데 얘네와 이런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 4번만 버리시면 됩니다. 됐지요? 35번, 36번 글의 순서 갖고 있습니다. 36번. 상단에 갈게요. 인간은 사성에 반하는 것이다. 사람이 분류된 그리고 전부 인간은 가사 현재 이 문장의 현주에 이게 어디 있다? forefront, 선두에 있다. 자, 화성에 인간을 보낸다는 건 많은 뭐 사람이나 단체에서 공유되는 목표인데 누구? 특히 이제 나사 같은 정부 단체들이 이 탐색의 최전선에 있어, 선두에 있다. 오케이. 근데 어디로 갈까? 지금 맨 마지막에 나사가 이 고울의 선두에 서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지? 그거에 연결되게 가야 되겠지? A에 this is 일론 머스크 나오고요. B에 예를 들어 갑니다. 어디로 가노? C요? C로 갑니다. 해봐라. 나사는 조언한다 전문가들을 그들의 실력과 경험이 중요한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그죠? 그럼 나사가 선두에 서 있는데 나사가 전문가들을 고용을 한대. 어떤 전문가냐? 이 전문가의 어떤 기술과 경험이 크리티컬, 매우 중요한. 근데 단체는 또한 70년의 경험 프로젝트를 가지고 to draw from 이제 거기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더 필요하다. 맞아,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야. 뭔가 작은 전달은 주요 문제이다. 지원이 거의 한계점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상되는 자금 조달이라는 것이 중요한 걱정거리래. 왜? 정부의 backing 지원은 사실 기대하기 힘들어. 완전히 커버 다 해주기에 어떤 예상되는 수조 달러의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정부의 지원으로는 힘들겠다고. 자, 이 상황이 뭐다? 어디로 갈까? A요. A 간다. 여기 this is라는 것이 맨 마지막 문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으로는 안 된다고. 이것이 이것이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때이다. 그의 에어로스페이스 회사인 스페이스X와 그렇고 전사를 가지고 있다. 기술을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 허락하면서 그 연구가 자금 맞아. 로버스 원래 뭐 튼튼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연구라고 했으니까 뭐 비슷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업들이 그들의 자산을 정부의 자산과 결합할 때 결과는 우주 비행을 발전이다. 도준 앞에 나오는 S의 자산을 갖고 있어. 자, 예를 들어봅니다. 그 A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예를 지금 B에서 말할 거야. 예를 들어 스페이스X는 발사했다. 태초에 비행은 유인이었다. 완전히 개인의 맞아. 시빌리언 그냥 시민이다. 그죠? 어디에서? 나사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이것은 이것은 오직 가능했다. 스페이스X와 미국 정부의 합 협력을
이야기는 그렇게 갑니다. 그럼 36번의 정답은 아, 4번이네요. 37번 갑니다. 좀 어려워. 좀 헷갈리긴 한데 하나 가볼게요. 일단 상자 안에 가보자. 자, 왜? 그들의 운명은 어떤 문명? 글쓰기 체계를 발전시켜 맞아. 글자 체계를, 문자 체계를 발달시킨 고대 문명은 우리가 역사 이해로 도와준다. 왜냐면 정보 때문에 그들이 남긴 모든 정보 때문에 어떤 거를 남겼냐면 in written document 있으니까 그들이 문자 체계로 남긴 모든 정보 때문에 자 이제 처음 끼워 넣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A에 however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지금 상자 안에 마지막 그 내용이 이거였잖아. 그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모든 정보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떤 정보가 있느냐가 핵심이거든.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B 갑니다. 쇼핑 목록과 같은 단순한 어떤 것일지라도 아주 흥미로운 사실. 맞아. 리빌은 사실 보여주다라는 뜻인데 형용사로 쓰면 여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 쇼핑 목록 같이 아주 단순한 것조차도 굉장히 흥미롭다. 이러한 물건을 사랑한다. 어떻게 그때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리고 근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고대 사람들 이렇게 살았구나가 아니라 얘네는 제공할 수 있다. 물론 통찰력은 일상의 세부사항으로 그들이 어떤 것을 먹었는지 어떤 종류의 음식이 맛있었는지 지역에서 그리고 얼마나 그 맞아.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쌀 먹었네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먹은 거, 뭐 어떤 지역에 어떤 음식이 가능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매력적인 인사이트, 그러니까 통찰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다음 어디 갈까? C요. 다양하게도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얻는 것 맞아. This kind of information이 비번 끝에 나오는 이런 everyday detail에 대한 정보다, 그지? 의존할지도 모른다. 뭐에? 능력에. 어떤 능력? 밑에 나오네. 복잡한 문자 체계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어떤 문자 체계? 또는 그 이상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그래서 헤어세라를 위해서 국어학자들과 수학자들은 유통해야 할지도 모른다. 더 최근의 언어의 형태, 참고. 어떤 참고로서 최근의 더 최근 형태의 언어에 턴투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근데 문제는 그러나 종종 이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과 거대 방언 사이에 그것을 만든다 해독하는 것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추측에 기반. 맞아. 이때 디스가 받는 것이 지금 이제 C에 나오는 맨 마지막 문장이겠다, 그죠? 문장에 more recent forms of language, 그러니까 언어의 더 최근 형태와 고대 방언들 사이에는 유사점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해독하려고 보니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speculate, 추측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바래진대. 어떤 사실이? 새로운 기술이 이게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이 그럴 수 있다. 공학자들이 추측에 의견을 제공하는 맞아. 기술이 조금 더 발달하면 이 추측에 의존하고 있는
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사실 내용이 잘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힌트 문장에 보면 쉽긴 한데 혼자 읽을 때는 좀 찾기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자, 38번 가볼게요. 일단 우리가 끼워 넣어야 되는 문장부터 가볼게. 그것은 허락할 것이다. 중요한 상당한 상당한 감소를 뭐에 있어서? 가축 가축의 숫자에 있어서 상당한 감소를 허락할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원에 에 부담을 덜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위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가축의 수에 있어서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 자원에 있어서도 부담이 덜할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점점 생명지부터 가축을 키우는 것이 고기화를 위해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맞아, sustainable 이 단어도 진짜 요즘 많이 쓴다 그랬잖아. 지속 가능한 이렇게 고기나 우유를 위해서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 동물 농업이 엄청난 양의 땅과 동물을 기르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차지한다. 그 뭐냐 온실 가스의 온실가스 배출에 87%. 맞아. 나름이 나오고 문법 문제는 아니지만 도치 구문된 거 보이죠? 원래는 animal agriculture requires, 나론이 requires 이렇게 붙었겠다, 그지? 그러니까 땅이나 물도 엄청나게 많이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온실가스 배출의 무려 87%나 차지하고 있어. 문제점이네. 근데 하지만 세계 인구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우리의 인구와 함께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 근데 세계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 along with 더불어 이 고기에 대한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 가지 잠재력 있는 해결책은 이 문제를 세포 농업에 있을지 모른다. 과정 어떤 거죠? 세포들이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꺼내져서 공작되어진 실험실에서 동물 제품이 되죠.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사람이 말한 게 cellular agriculture, 그러니까 셀룰러는 동동사다. 세포농업이라는 건데 좀 낯설지? 다시 설명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세포를 추출해서 테이크 해서 원래 컬티베이트는 식물을 재배하다, 경작하다. 근데 여기서는 세포라고 얘기했으니까 배양하다. 뭔지 알지? 느리는 거야. 실험실에서 이제 배양을 해서 그걸로 이제 동물 제품을 만드는 거지. 말하자면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고기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 4번 해보세요. 4번 하면 그것을 또한 정신 안정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 또한 음식의 안전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그러면 뒤에 지금 나오는 건 이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 이 푸드 세이프티는 또 다른 문제야. 그치? 그러면 38번에 들어가는 자리는 4번입니다. 이 셀룰러 에그리컬처에서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그 동물의 숫자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겠고 조금 더 느려서 생각한다면 이런 자원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고 또한 음식 안전에 대한 상당히 개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요? 그럼 지금 4번 문장에 대한 이 해결책을 지금 이 부연 설명을 하는 게 5번이지? 그럼 여기도 안 들어가겠지? 그럼 들어볼까? 왜 음식 안전이 상당히 개선됐는지? 뭐냐 생포 농업으로 통해 생산된 음식이 거의
과정의 모든 단계를 통해 감시되기 맞아, 때문에 자세히 감시되기 때문에 음식 오염으로 인해 야기된 질병의 위험은 크게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4번에 들어갑니다. 되고요. 계속 가봅니다. 39번 갈게요. 상대는 먼저 가볼까? 여기 보니까 맥커핀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모해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많은 작가들이 엔다가 왠지 결국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대. 뭐 하려고 explain away까지 붙여서 우리말로 꾸며냈다. 잘 해명하다. 이 플라 줄거리에 구멍이 있거나 좀 엉성하게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좀 꾸며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 그치? 자, 그럼 들어볼게요. 맥커피는 구성 장치가 자주 사용되는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떤 플롯이 원래 줄거리라는 뜻이다. 그죠? 구성 장치래. 그렇구나. 근데 사건 이야기를 그것 자체에 어떤 의미를 없어도 주인공을 좀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앞으로 진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잘 알려져 계신 존 휴스턴의 1941년 영화 느와르 느와르 고전 멀티즈 팔콘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매일 등장한 이야기의 그 촉매제로서의 액트 에즈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예시를 들자면 조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펠콘이라는 매의 동상이 그 촉매제 역할을 한대. 그렇구나. 근데 든지 맞아. 여기에 크러치는 원래 이 다리 삐었을 때 발 짚는 뭐지? 그거잖아. 여기서는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는 거 버팀목이라고 돼 있어. 그런 장치가 도움이 되는 것이든 아니면 좀 지나치게 의지되는 것이든지에 대한 것에서 논의가 많긴 한데 아마 이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뭔데요? 맥커핀이라는 단어는 맞아. 사람 이름이다. 그자? 이 사람의 공이라고 믿는데 그 사람 누군데? 영국인 극작가이자 에디터였던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보면 3번에서 4번은 연결 가는 것 같죠? 뭐 말이 많긴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한테 힌트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 이 용어는 이 사람이 만든 거고 라스트 네임 성이네. 성의 첫 부분을 딴 거잖아. 이 사람 이름이 앵거스 맥에일인가 이러니까 앞부분을 땄고 거프와 합친 거야, 그지? 근데 무슨 뜻이야?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영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용어냐면 이야기에서 좀 멍청한 요소를
홈이라는 것이 영어에서 쓰이는 어떤 장치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이 용어를 만든 사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설명하고 있거든. 어디에 넣어야 될까? 일단 뭐 힌트는 안 하면 내가 3번에 지금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3번에 들어갑니다. 이 3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나오는 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뒤에는 이 용어에 대한 설명 이렇게 가. 일단 3번이 헷갈릴 수는 3번이 왜 들어가는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나머지가 들어가기에 엄청 어색합니다. 그치? 첫 번째 단락에 이거 사용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설명하고 있는데 무해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자신의 극에서 허점이 생기는 걸 설명하고 끝내는 거야. 그러한 장치가 이거 말하잖아. 설명하는 그런 장치가 야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뭐 이거 그냥 너무 사람들이 그거에 의존해서 영화 만드는 거 아니야 하는 논의가 있기도 하지만 그치?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나머지는 너무 이상합니다. 3번의 서치어 디바이스는 앞에 나오는 저 말을 받고 있어. 3점인이 보니까 좀 이야기해서 헷갈릴 만하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나는 아닐지라도 그렇다는 말이다. 40번 서머리 가보겠습니다. 단어가 이때 갔지? 왜 이렇게 운동 선수들이 그렇게 미심적인지 연구에서 제 의식에 관여한다고 많이 알려진과 함께 그 특정 옷을 입는 것부터 이제 게임 바로 직전에 구체적인 노래를 듣는 것까지 연구자들은 결정했다 몇몇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랬어요. 운동선수들이 왜 이렇게 미신을 믿는가? 많은 것들이 known to 알려져 있어. engage in 어떤 자신들만의 ritual, 그지? 의식에 관여하고 있다고. ranging from 뭐에서부터 특정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부터 그 다음에 뭐 노래를 들어야 한다는 거에 이르기까지. 근데 연구자들이 몇 가지가 at play 있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대요. 뭔데? 지속적인 연관성 있는 단어가 없나? 리추얼이 의식이고 커미트먼트 전념 헌신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의식을 엄청 믿으면서 한다라는 거야. 어떤 거? 같은 의식을 수행해. 베이스 온 뭐에 기반으로? 이런 믿음을 기반으로. 어떤 믿음이야?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맞아. 어떤 퍼포먼스 뭐 스포츠 선수랑 맞지? 결과에 성공을 가져온다는 거. 시 설명이야. 뭐고 리추얼 커미트먼트가 대시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리추얼 커미트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좀 더 흔하대. 어디에서? 어떤 상황?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가 더 중요할수록 그리고 이것의 결과가 불확실할수록 더 뭐 한다고? 그거에 집착한다는 거지. 말은 결국 다 나왔어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자면 중요한 챔피언십 경기가 어떤 운동선수 execute 하면 행하다 미신적인 의식들을 행하는 다른 게임에서 보다 시즌에서 그치? 그러니까 챔피언십 결정전이다 이러면 더 많이 하겠지.
하겠지. 왜? 중요한 경기니까. 또 또한 단련되었다. 의식 장애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운동선수가 외적 통제 소재와 관계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든 누군가의 힘에 뒤에 있는 변수가 결과를 만들어낸다. 자, 첫 번째는 경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불확실성이 높을 때 당사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what is known as 뭐라고 알려진 거 밑에 이제 외적 통제 소재라고 알려진 거. 그게 뭔데요? 그 변수야. 내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너머에 있는 변수를 믿는 경우, 그러면 뭐 그런 걸 하는 게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그 스포츠인들에게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그 의식에 대한 전용은 길을 제공한다. 그들에게 느끼도록 그것들이 이제 최소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뭐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왜 그렇게 내추럴 커미트먼트를 하냐, 중요할수록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통제할 수 있는 것 너머로 이렇게 들어가지. 자, 연구는 가리키고 있다. 이 미신적인 행동의 인시던 사건 발생하는 행동, 스포츠인들 사이의 활동 그런 것들이 증가한데 뭐 경기의 중요한 경기의 결과가 하나 볼게요. 보기 하나 보세요. 뭐 전략적인 준비대 일단 알 수 있는 A는 좀 보이지 않니? 중요한 경기의 결과를 내가 뭐 모를 때, 그치? 잘 모르겠다, 예측 못하겠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을 믿을 때 이것이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땡땡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 그렇다라고 믿지 못할 때 발생한다. 당연히 나머지 보기들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 unpredictable은 알겠는데 responsible 선생님 책임을 지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근데 뭐라 적어는 뭐 그것에 대해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어떤 변수적인 요인과 결합해보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면 나머지는 사실 다 반대지. 전략적이든 뭐 논의한다든지 무기한이라는 건 무한정이라는 말이지. 참을 수 없는 폭이 안 들어가는데 그 리스판스블로 보고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보기 단어들도 조심하세요. 자, 나머지 다 확인해볼게. 뭐 이거는 하면 되지 않겠니 얘들아? 너무 길어요. 아, 41번에 41번 있었구나. 써보니까는 너무 길다고요? 네. 그럼 마지막 거에 답을 좀 볼까요? 단어 볼게요. 그럼 A에는 비슷하고 뭐 비슷덕까지도 많이 쓰지. 오도가도 못하다, 저기 가치다 이런 표현이 뭐 도로에 갔었지. 그다음에 B에 쉐비, 지금 보조쌤이 브라운트 안 나눠줘가지고 다음 시간 단어 시험 치렀는데. 그다음에 D에 그럼 답변이 나겠습니다. 43번에 43번에